안녕하세요. 토끼왕자입니다. 투자의 진리는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건데 실제로는 이걸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급등하는 종목을 보면 지금이라도 사고 싶고 하락하는 종목은 지금 사면 깡통 찬다고 생각하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예전에 부동산과 주식시장만 있을 때는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코인 시장이 뜨고 나서 유독 심해진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가 맞다고 떠든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제대로 알지를 못하면서 자기가 절대 진리를 아는 것처럼 자신에 차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저점 대비해서 몇십 배가 오르는 코인을 보고 이걸 아직도 안 사냐고 니들이 그래서 돈을 못 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직 안 산 호구업체 이러면서 놀려대는 거죠. 소득도 없으면서 온갖 대출을 받아서 집어넣는 거고 그러다가 대박난 사람들 얘기를 하면서 인생 역전의 마지막 열차를 니들은 놓친 거라고 떠들어댄 적이 있습니다. 지인 중에도 제가 조심해서 투자를 해야 한다고 했는 것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식이건 뭐건 우리가 만만하게 보고 들어가면 큰일 난다고 했었는데 무리하게 신용 땡겨서 투자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자기가 차트 분석으로 완벽하게 주가를 예측할 수 있다면서 세력의 매집을 캐치할 수 있다는 식으로 생각하더라고요. 작년같이 장이 괜찮았을 때에도 그 사람은 손실을 보던 사람이니까 지금 같은 장에서나마 계좌가 죽어나고 있을 겁니다. 반대로 하락장을 맞아서 사람들이 손실을 보기 시작하면 이대로 모든 끝이라고 떠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니들이 하는 건 투기라고 니들 같은 투기꾼들을 망해야 한다고 떠들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서 적금을 드는 게 정상적이고 올바른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금 전에 기사를 봤더니 푸르밀이라는 우유회사가 망했습니다. 그럼 그 회사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했을 텐데 졸지에 정리해고 당했는데 그 사람들은 투기 같은 거 하지 않고 열심히 일했던 사람인데 왜 갑자기 인생에 태클이 왔을까요? 이래서 돈 버는 게 모든 게 아니라는 얘기인 거죠. 저는 투자 경력이 오래되고 그러다 보니까 성공 경험, 실패 경험, 느낀 점들이 많은데 이걸 공유해도 듣질 않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끝없는 상승도 없고 끝없는 하락도 없다는 정말 기본적인 진리를 이런 걸 얘기해줘도 무시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장이 너무 안 좋으니까 겁을 먹은 사람들은 이제 투자 시장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니라고 하죠. 하락기가 지나면 다시 상승기가 오는 거니까 그때를 대비해야 된다고 항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눈에 보이는 자극적 기사들만 보면서 이제 재테크는 끝이라고 역시나 현금이 최고고 사람은 성실히 해서 벌어야 된다고 주식 같은 불로소득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IMF 때 자산 시장은 붕괴했지만 노무현 정부 때 아파트는 급등을 했고 이명박 정부 때 서브프라임 사태로 집값은 박살이 났고 금리는 올랐지만 박근혜 정부 때 집값은 올랐습니다. 그 당시 아파트 시세만 해도 비싸다고 난리 쳤었지만 문재인 정부 때 집값은 더 폭등을 했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지금 다시 집값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 부동산 끝이고 두 번 다시 오를 일은 없다고 떠들어대고 있는 거죠. 대표적인 급락론자들은 논리는 저출산 고금리인데 20년 전에도 저출산의 인구 감소를 부동산 끝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강남 불패 깨서 더 얘기를 하는데 20년 전에도 이제 더 이상 강남 불패는 없다고 강남 아파트도 하락한다는 기사가 종종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세가 오르니까 역시나 강남은 불패라고 하면서 떠들어댔던 거고요. 고금리도 서브프라임 때에도 지금처럼 고금리였지만 2년 정도 뒤에는 다시 금리가 인하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는 것처럼 몇 년 전까지 저로금리 시대가 왔었죠. 투자는 돌고 도는 겁니다. 사이클의 주기는 다를 수 있지만 오르고 내린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죠. 그 얘기는 우리는 이 사이클을 잘 타면 돈을 버는 거고 반대로 타면 죽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사람들이 올랐을 때 관심을 가지고 내렸을 때 매도를 합니다. 지금 같은 하락장에 슬슬 줍줍을 해야 한다고 하면 니나 많이 사세요 같은 소리를 듣는 거죠. 투기꾼아 이런 소리를 듣는 거죠. 반대로 너무 올라서 조심해야 될 때는 네가 그래서 돈을 못 버는 거야 라면서 놀려대고 있는 겁니다. 며칠 전에 본 제일 황당했던 글이 누가 나이가 들어서 월세 살고 그러면 안 좋으니까 하락장에 집을 알아본다고 글을 썼었는데 그 사람의 글에 누군가가 비꼰 글을 달았더라고요. 10년은 더 떨어질 건데 지금 왜 사는 거냐. 자기 현금 들고 있을 거고 최저가에 매수를 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처럼 자기는 잘났는데 주변은 바보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의 40대 50대 이상의 무주택인 사람들은 그럼 호구등신이어서 무주택일까요? 집을 살지 말지 고민하고 전세를 한 번 더 사자라고 하면 2년 후딱 지나갑니다. 현금이 많지 않은 이상 전세 사는 중에 집을 사기 쉽지 않겠죠? 그러면 전세 만기 기다렸다가 2년 뒤 집을 살 만한 시장이 올지 안 올지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타이밍이 안 맞아서 연장을 하면 또 2년이 지나가는 겁니다. 그 사이 아이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부모님 부양 같은 걸로 소비가 증가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몇 번 하다 보면 10년 후딱 지나가는 거고 그러다가 회사 동기들은 집값 상승을 통해서 10원 넘는 집에 사는데 본인은 5억짜리 전세에 산다? 그러면 아무래도 조급해지는 거고 한 방을 노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더 정확한 타이밍, 더 저렴한 집, 그러면서도 더 오를 만한 집을 노리다 보면 또 금세 몇 년은 지나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무주택인 사람들은 똥멍청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란 얘기를 저는 하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항상 타이밍을 노리고 있다가 시고잔치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를 몇 번이나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10년 하락할 거고 그리고 자기는 최저점에 줄 수 있다? 엄청난 착각인 거죠. 과거 기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용인은 죽었다는 기사입니다. 거래가 끊긴 지 1년이 넘었고 다시 오를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기사인데 요즘이랑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기사는 언제적 기사일까요? 정답은 2000년도 기사입니다. 이건 강남 아파트가 폭등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삼성동 아파트가 2억대라고 합니다. 지금은 시골 아파트나 하나 살까 말까 하는 2억으로 삼성 아파트를 살 수 있었다고 하는 건데 이 기사는 2001년도 기사입니다. 죽전이 죽내 만에 했던 게 2000년도에 1년 만에 다시 급등 기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건 아파트 부패 신화가 깨졌다는 기사입니다. 깡통 아파트 얘기까지 하고 있는 거죠. 2001년에는 강남 아파트 급등이라 해놓고 이 기사를 보시면 2003년에는 또 다시 깡통 아파트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첫째로 지금과 너무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부동산은 끝났다고 떠들어대는 거나 깡통 아파트 거래시총 같은 얘기를 하는 게 지금과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기사가 너무 줏대가 없다라는 겁니다. 2000년, 2001년, 2003년 1, 2년 사이에 급락이랬다가 급등이랬다가 부동산 끝이라고 했다가 너무 자주 바뀌고 있는 거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작년까지의 상승이 끝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의 하락도 언젠가는 끝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이클의 승자는 타이밍을 잘 잡아서 적절하게 투자한 사람이 되는 거겠죠. 잠실에 아파트를 갖고 싶었는데 4억 정도 부족해서 못 들어가고 있었다며 지금까지 급매로 4억 하락이 나왔다며 주워 볼 만한 시기라는 얘기를 저는 드리고 싶은 겁니다. 물론 당분간 하락은 할 것 같으니까 현재 호가대로 주울 필요는 없는 거고 초급매로 매물이 나오는 게 있다면 그 정도 금액에서 계약금부터 쏘고 보는 시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무주택자들이 바보 멍청이라 집이 없는 것도 아니고 유주택자들이 집으로 돈을 번 것도 투자의 귀재라서가 아닌 겁니다. 선택의 갈림길에서 본인이 선택한 게 좋은 결과 가져온 것 뿐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부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한 투자 시장에서 적절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